특히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의미에서 카르텔이라는 단어 대통령이 하도 써서 저도 안 좋아하는데 타 정당들은 정책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정책 이야기하고 또 불편한 이야기들도 다 다루고 그러니까 우리 참 얼마나 개혁적이냐 하는 스스로 약간 자뻑 같은 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대구 경북 특히 영남의 지역주의를 패권적 지역주의다라고 하고 호남의 지역주의가 있다면은 여기는 저항적 지역주의 아니냐라고 기득권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지역주의고 편승하는 지역주의고 이런 식의 구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동의하세요 혹시? 저는 사실은 그게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우리 지역의 지역주의도 기득권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저항이나 비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의미에서 카르텔이라는 단어 대통령이 하도 써서 저도 안 좋아하는데 약간 이익 공동체화된 면이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 호남의 여당이라는 소리죠. 호남의 여당. 그렇죠.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아무리 정권 교체가 되든 안 되든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영원한 여당 같은 분위기가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기득권화 되다 보니까 오히려 2016년에 국민의당 바람 같은 게 불어가지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게 다 이뻐서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니네도 정신 안 차리면 예. 우리 한 번씩 물갈이 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항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대구도 예전에 보면 자밀련 바람 같은 것들도 불고요. 사실 예전에도 대구가 지금은 보수의 심장 이런 얘기 듣지만 대구가 야도라고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부산도 공황제 이런 것들 50년대, 생각해 보면은 그게 굳어 있는 상황 아닙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출마하는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30% 이상은 득표하고, 저희 지역에 비해서는 지방 의원들 분포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는 지역주의가 아주 완고하진 않다 대구 경북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천 위원장님, 총선은 실은 굉장히 이제 기호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시고 앞으로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얼마 정도 이렇게 좀 더 합류할 예정이신지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4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정의당에 이어서 아마 4당일 것이고요. 아마 몇 분 더 합류할 수도 있으실 텐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희를 혼을 내신 게 아니 요새 한국 국민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기호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저한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기호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이낙연 대표님 쪽이랑 너무 좀 급하게 합당을 한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3번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마음이 급해졌던 면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된 것 기호가 3번이 아니라 2번이라도 지지율이 1% 2% 나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혼난 거를 명심하고 기호보다 지지율을 올리면 사실은 또 현역 의원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지지율을 올리는 거에 저희가 집중하고 현역 의원께서 오시면 고맙지만 저희가 구걸하듯이 다닐 생각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그렇죠?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으면 개혁신당의 추구하는 정책 방향, 목표에 부합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 점 되게 반성을 하는 게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정책 공약도 많이 내놓고 저희끼리 어찌 보면 저희끼리 조금 자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정당들은 정책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정책 이야기하고 또 불편한 이야기들도 다 다루고 그러니까 우리 참 얼마나 개혁적이냐 하는 스스로 약간 자뻑 같은 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큰 물줄기를 바꿀 만한 큼직큼직한 개혁 화두들을 제대로 국민들께 던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혁신당에 힘을 좀 실어주면 한국 정치가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겠구나라고 하는 큰 어떤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시면 기호 문제든 지지율 문제든
해결이 될 텐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뭐 그냥 약간 자기 잘난 맛에 그냥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문제 관련해서 사회 문제, 저출생 문제까지 관련이 있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좀 이미지가 여성하고는 좀 불편한 관계,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출생 문제도 결국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출산율 낮아지는 거잖아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준다든가, 일자리를 여성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법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전에 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여성과는 좀 불편한 관계를 좀 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개혁적인 모습이 될지, 여성 문제에 대해서. 또 이번에 또 소방하고 경찰도 여성이 공무원이 되려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공약, 정책도 내놓으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 지지율 지표를 봐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 지지율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본심이 어땠든지 간에 여성들께서 보셨을 때 불편한 지점이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가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실제로 최근에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양육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선지급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제대로 못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출산휴가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크게 부각을 못 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희가 근데 어떤 특정 성별의 편을 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이고, 또 남성이 부당하게 역차별받는 지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한쪽 성별의 편을 들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책과 타협점들을 찾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 우리 개혁신당 몇 석을 노리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뭐 몇 석 노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네. 저희가 바라건대는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교섭단체 정도를 꾸릴 수 있다면은 좋지 않겠는가.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 교섭단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네. 정치적인 발언력이라든지 어떤 정당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에서도 당연히 선전해야 될 것이고, 교섭단체가 되려면 지역구 당선자들도 복수로 나와야 되니까 네. 그 정도 될 수 있다면 개혁신당의 첫 선거에서 아주 좋은 성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